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저도 진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고, 뭐 혜경 형도 제가 뵙고 꽁영 형도 뵙지만은 이런 기회가 있는 거에 저는 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저랑 아직 얼굴을 뵌 적은 없는 분들이지만은 저희 라방에서 라방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이제 내적 친밀감을 다들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톡방에서도 그렇고,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적이든 굉장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커피 한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혼날 짓만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도 이제 저보다 형님이신데 실제로 만났는데 혼내드릴 수는 없고, 진짜 제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죄송해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죄 지은 건 없으신데, 그냥 제가 하지 말란 것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즐거운 티타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베트남 로맨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찾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난번 로맨스의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의 조금 심화된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오늘의 방송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목적입니다. 남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야, 베트남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이제 베트남에 와보신 분들 또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끼리는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런 쪽을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평소랑 달라요, 형님들. 평소 제 방송이랑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형님들에게 정보를 가르쳐 드리거나, 제가 베트남에 좀 더 형님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형님들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처럼 방법이나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5년 살고 4년간 베트남에 대풀보 하면서 직접 풀보 형님들에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형님들과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형님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공감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요즘 라이브 방송을 좀 타이트하게 빡세게 준비하긴 하지만은, 오늘 게 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그래서 저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표현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형님들의 그런 심기를 거스릴 수는 있으나 좀 곱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의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형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저랑 대화 속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40대 이상 남성들은 너무 외롭습니다. 89년생인 제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형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주변 사회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결국에는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지금 베트남에 살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만 가끔 연락하고, 물론 카톡 단톡방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 가면 보는 친구들은 있습니다만, 저도 인간관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가 운 좋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도 제가 하노이 살 때나 하노이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호치민 살 때나 호치민 사는 친구들 만나지, 다낭에는 또 그런 친구들이 몇몇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주 한잔 하면서 깊은 인생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망도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인정과 관심입니다. 저도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관심받는 거는 우리가 100살이 돼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40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본인들이 느낄 때 예전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외로움들이 축적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곧 40이 되는 입장으로서, 여자애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베트남 초창기 때 여행 다닐 때 20대 때 말고 거주하는 초창기 때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로 여자애들이 저한테 돈이 아니라,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감으로 다가오면
저 요새 설레서 미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예전이랑 좀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에 호치민 살 때는 여자애들이 저한테 관심을 표해도 그런갑다 했거든요. 그런갑다 하고 얘랑 뭐하고 놀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20대 애들이 저한테 관심을 표현을 해주면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냥 진짜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하노이에 있을 때 그냥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모델들이랑 촬영을 하고 하는데 촬영 현장에 제가 있으니까 그 베트남 애들이 베트남어로 그냥 립서비스일 수 있겠죠. 제가 베트남어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자의 모델들이 그 직원들한테 야 너네 사장님은 젊고 잘생겼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예 베트남 애들이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흘리는데 요새는 그런 말들이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런 인정과 관심에 저도 목말라 있고 형님들은 더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형님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베트남 살면 뭐가 좋아요? 오늘도 들었어요. 그 질문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도파민 뭐 여자애들이랑 밤낮으로 바꿔서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때 아 나 아직 안 죽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건방진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즉 남자로서의 뭔가 존재를 인정을 받을 때 아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공감을 좀 하시나요 형님들? 지나가는 말로 진짜로 지나가는 말로 제가 요새 썸 타는 여자애들 한 2명 정도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오빠랑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 이까진 괜찮은데 귀엽네 오빠 귀엽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미치겠어요 진짜로. 제가 영상통화를 진짜 안 받아주는 걸 유명한데 지금 호치민에 있는 친구랑 영상통화를 좀 자주 합니다. 이게 시발점이 불꽃놀이 때문인데 다낭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불꽃놀이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불꽃놀이를 영상통화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한테. 그랬더니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사진에 영상을 띡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자기랑 나랑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는 영상통화 자체를 좀 부끄러워했고 좀 귀찮아했고 한국에서는 부끄러워했죠. 근데 베트남에서 좀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막 제가 저녁에 뭐 야외 촬영이 되는 거 뭐 마스크팩을 하고 자거든요. 자기 전에. 근데 영상통화를 할 때 그냥 마스크팩 하면서 영상통화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저의 조금 이렇게 내려놓은 모습에 뭐 귀엽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예전이나 20대 초반이나 들었을 법한 표현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전화를 끊고 이러니까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왜 이렇게 귀여워? 이런 표현을 할 때 요새 미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저도 받는데 형님들은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니까 조금 무뎌져서 이 정도인데 여행을 오셨을 때 아 진짜 저기 JH형 명언입니다. 오늘의 명언 저거 적어놓고 싶어요. 진짜로 그 유흥은 공허함을 남기는데 로맨스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야 이거는 제가 어디 수첩 같은 데 적어놨다가 자기 전에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오늘 심경을 그대로 대변해 주신 멘트입니다. 여러 명의 형님들께서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멘트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오시면 형님들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들었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시작점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 직업, 재산 다 필요 다 이게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게 시작점 자체가 아예 베트남 친구들이 그런 기준점을 안 두니까 그냥 한국인. 시작점이 한국인인 거죠. 매너가 좋고 착하고 나이에 비해 동안이고. 걔네들이 왜 우리를 동안으로 보냐면 형님들이 그거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형님들이랑 똑같은 나이의 베트남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군대를 가면 직업군인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비하 표현이 아니고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 놀랐던 게 뭐냐면 주임원사님을 뵀어요. 처음에 주임원사님을 뵙고 군대를 처음 가니까 당연히 주임원사님이 당연히 어떤 직급이고 어떤 건지 모르니까 봤는데 거짓말 안 치고 진짜 그 당시에 한 60대 초반 정도로 봤거든요. 50대 후반이나? 근데 알고 보니까 40대 초반이셨어요. 근데 부사관 분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좀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피부나 이런 것들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베트남 친구들도 우리가 봤을 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비해서 당연히 노화가 빠르겠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자기네들은 그걸 느끼는 바대로 얘기를 한 건데 형님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 동안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바든 이발소든 일단 식당에 가서도 한국에서 형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국 가서 어디 저기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그냥 간단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뭐 하다가 실수를 했어 직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한국에서는 표정이 뭐야 이 새끼 약간 이런 표정이란 말이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애들이 막 웃고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반응에 내 농담에 되게 재밌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야 이런 반응 되게 오랜만인데 이런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출발점 자체가. 그 이발소 마사지를 가도 애들이 되게 친절하고 이게 친절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의 친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남자를 봤을 때 이성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호감도가 높아지는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가라오케랑 반문업소를 가도 내상을 입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얘네들이 반문화 업종이라고 타이틀을 씌워놓고 봐도 한국 반문화 애들보다는 순수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많이 가시는 거고. 대신 얘네들도 이제 좀 속립응대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형님들한테 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립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시게 포인트가 한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형님들이 와닿는 게 좀 더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과는 반갑습니다. 호명. 한국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뭐냐면 베트남에서 진짜 간단한 베트남어 한 문장만 해도 여자애들이 눈이 땡글땡글해져요. 그리고 이제 귀엽다, 멋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 쓰는 맛이 나죠. 어떤 파트든 간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설렌다. 이성과 설레 본 지가 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대체로 다 평균적으로 오래되셨잖아요. 이성과 설레 본 지가. 그래서 이 설레임이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서 제일 큰 자극점인 것 같아요. 거주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하노이에서 잠깐 노선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헌팅. 미프도 해보고 틴더도 해보고 저희 카페에서 번호도 따보고 그래서 진짜로 단발성으로 여자애들을 계속 만나면서 공정거래를 안 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홈에 오라병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라병의 근원이 다 로맨스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놀고 엔조이를 하려고 해도 로맨스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이게. 영자님 때문에 갑자기 다낭 땡기네. 다낭 많이 오세요. 다낭에 오시면 제가 가서 비방용 썰 많이 풀어드립니다. 아무튼 그 여자애들이랑 설레고 귀엽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 도파민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연장된 얘기인데 결국에 본질은 욕구의 해소, 유흥, 그러니까 주로 친구들이랑 왔을 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노는 것보다 좀 재밌고 뭐 하고 이래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단하가. 근데 그것보다는 그 요소들 중에서 여자애들이 내 말에 리액션 해주고 내가 사주는 밥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삼겹살만 사줘도 맛있다고 방방 뛰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게 솔직히 베트남에서 형님들이 제일 오라병에 걸리는 요소입니다. 유흥만 주구장창 하고 가시면 베트남 가서 잘 놀고 왔어 이게 되는데 만약에 저런 거 하고 오잖아요. 호명 저런 거 하고 오셨어요? 저런 거 하고 오잖아요. 그럼 오라병 진짜 장난 아닙니다 형님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런 꽁냥거림을 해본 거는 저 기준에서 그렇고 저도 십몇 년이 됐고 형님들도 더 오랜 시간이 됐을 거지만 느낌은 동일하거든요. 내가 느끼는 바는 동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15년 전에 이런 꽁냥거리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제 기준에는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 자체가 20, 30대 때 나의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 거기에서 저는 행복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호매님의 러브스토리 잘 듣고 있습니다. 그녀 빼고 잘로 다 지운다는 얘기까지 봤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형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제일 많이 얻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로맨스 하시는 형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질 수 있지만 형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나. 호명 5병 걸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대변을 해서 형님들에게 공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형님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지금 채팅방 가셔도 그녀 못 봐서 걸린
그래서 상사병 걸린 형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차가운 현실 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형님들께서 그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찾는 파트 중에 하나가 김밥이잖아요. 김밥. 김밥도 결국에는 이 여자애랑 내가 같이 옆에서 자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외로움. 어떤 외로움인지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은 근원적인 외로움이 다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도 저 나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누구랑 같이 자는 걸 되게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은 지금은 누구랑 같이 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 국수 한 그릇씩 먹으러 오시고 쌀국수 한 그릇씩 먹으러 오세요. 아무튼 이 나이에 설레임도 느끼고 벨람 너무 좋아요. 딱 저겁니다. 저런 멘트들. 이런 걸 제가 공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외로움을 한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거를 형님들의 예약을 해보고 하면서 좀 공감하고 같이 이해를 해보자. 그런 느낌이고. 하지만 차가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냥 좋은 얘기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형님들이. 제가 하는 역할은 형님들한테 좋은 얘기들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걸어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뭐로 하냐면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풀보 형님들부터 제 그냥 주변에 지인들 분들까지 차만 일반인 만나서 여행객이시든 교민이시든 결혼하신 분들, 일반인인 줄 알았으나 반창한테 월 몇백씩 고정으로 뜯기시는 분들,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했어 하시는 분들,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 분들의 입장에서 교민과 다릅니다. 여행객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딪히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은 참고를 해주셔서 조금 덜 아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갑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결국에는 반창구역이다. 반창들이 제가 반창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면 공정거래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띡 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반창은 어떤 계열이냐? 안 나가요. 자칭 안 나가요. 그다음 바, 클럽, 스웨디시 등등등등. 뭐 이발소도 해당이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너 얼마 줄게 오늘 나랑 우리 집 가자 했을 때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반창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형님들이 제일 넘어가는 포인트가 뭐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저거 보시면 저 멘트에 공감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난 오빠가 다른 손님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 또는 오빠는 나한테 그냥 손님이 아니야. 야, 이 말 들으면 영혼까지 털리죠. 형님들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다들 근본적인 근원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게 나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멘트거든요. 뭐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너한테? 약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약간 줄 듯 말 듯부터 해가지고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형님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반창 들어가는 한계선을 정하고 마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본인이 행복하시면 행복이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주셔도 되는데 마음이 물질적인 것도 주셔도 되지만 기준선을 정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고 쓸기고 다 빼서 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가 답이 돼.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를 유흥에서는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맨스는 공정거래를 하든, 돈을 더 주든, 돈을 안 주든, 형님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그 순간을 진짜로 얘랑 로맨스 해서 상처받아도 된다. 내가 상처받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 그러면 하시는 건데, 대신 저는 지뢰밭 정도만 유의사항으로 알려드린 거죠. 뭐 수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영을 하기 전에 여기 수심이 몇 미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린 역할인 겁니다. 잠시 동안 꽁냥놀이가 뱃날 묘미죠. 그렇죠. 형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십니다.
이 방송을 하고 제가 이걸 롱폼을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 건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형님들의 그 마음의 어느 100%는 아니지만 저랑 다르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일정 부분이라도 공감을 좀 해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 아, 그래도 저도 저 얘기랑 나는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밤에 영통하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되게 설레고 소중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형님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 차이는 국경 불문하고 인간의 이치입니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마지노선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그래서 진짜 로맨스 하시려면 띠동갑을 마지노선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애들이 솔직히 좀 어른스럽긴 해요. 왜냐면 성장해서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게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저랑 연락하는 여자애들이 태반이 자기 요리 잘한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보면 좀 딥하게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요리를 밥을 안 해놓으면 밖에 못 나가게 했다. 이래도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끼케 20살인데 어릴 때 해봤자 5년 10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님들이 되게 감탄을 하실 만큼 좋지만 정신적인 거나 이런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성숙해지는 부분이니까 말이 안 통하고 문화적 차이가 아니고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이상 차이가 나면 그냥 돈 주고 노시면 돼요. 공정거래. 나도 어리고 예쁜 꽁만 나옵시다. 저도요. 그래서 오래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속이 터지더라도. 실패 이유는 결국 조급합니다. 여행을 오셔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하시니까 조급해서 그 선을, 남녀 관계는 결국 선이 중요하잖아요. 선을 잘못 넣어버리면 한국에 돌아가서 후회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얘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고 로맨스 따로 유흥 따로 호명 저게 정답입니다. 정답. 진짜로 100점짜리 답변이고 따로따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호치민에 가는데 이틀 동안 가거든요. 목요일날 라방 끝나고 바로 가서 그 다음에 일요일날 라방 전에 와요. 라방은 휴방이 없는데 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애가 제가 이번에 로맨스 하러 가는 여자애가 저한테 마음을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마음은 허락했으나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그때 여자애랑 밖에서 손잡고 데이트하면서 안녕 잘가 내일 봐 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여자 부를 겁니다. 숙소로.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형님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부는 여기고 2부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